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 그런 걸 만들었을 리 없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터빈 제조사 GTEK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하나의 보고서 때문이었죠. 한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이 모든 임원진을 긴급 소집시켰습니다. GTEK 최고 엔지니어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기술 유출을 조사하라고 명령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파견된 그 엔지니어가 발견한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저는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미국 GTEK에서 18년간 가스터빈 설계를 담당해온 수석 엔지니어죠. 미국 동부공대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터빈 기술을 자부해왔습니다. 그날 아침 급작스럽게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코리아 터빈이 우리 GTEK도 개발하지 못한 400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죠.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 그런 터빈을 만들 수 있을 리 없어요. 사실 저에게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8년 전 대한중공업과의 합작 프로젝트에서 큰 마찰을 겪었거든요. 당시 한국 측은 검증된 GTEK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심각하게 지연되었고 저는 한국 기술진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기술적 고집만 부리는 나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려고만 하죠. 회의실의 다른 엔지니어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기술을 유출받았거나 아니면 과장된 발표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본사 임원진은 달랐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윌슨,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시오. 우리 기술이 유출되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독자 개발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내심 답답했습니다. 뻔한 결과를 확인하러 한국까지 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며칠 후 저는 한국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태평양 위의 구름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곧 한국의 허위 주장을 폭로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부산의 코리아터빈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설명을 듣고 기술 유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죠. 안녕하세요, 박성우입니다. 저희 터빈 개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를 맞이한 박성우 수석 엔지니어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오히려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윌슨 박사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 전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400메가와트급 터빈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박성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혹시 기술 유출을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15년간 독자 연구를 통해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5년이라고요? 그럼 2009년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그 당시 한국의 터빈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저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박성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거든요. 윌슨 박사님, 저희를 무시하고 계신 거죠?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도 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단지 기술적 관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GTEK의 핵심 특허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보시죠. 저희 연구소와 생산 라인을 둘러보시면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겁니다. 박성호의 제안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마도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았겠죠. 하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을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공단의 풍경이 어수선해 보였어요. 과연 이런 곳에서 세계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본격적으로 코리아터빈의 기술 자료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거든요. 박 팀장님, 핵심 설계 도면과 기술 명세서를 보여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 냉각 시스템과 연소기 설계 부분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기업 기밀입니다.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기업 기밀이라고요? 혹시 공개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윌슨 박사님, 지금 저희를 의심하고 계신 거죠? 기술 도용 혐의를 씌우려는 건가요? 박성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쥐테크의 핵심 기술들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특히 고온 내구성 소재나 블레이드 설계 같은 부분은 우리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영역이거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죠. 하지만 저희는 당당합니다. 박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특허 침해가 확인되면 국제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코리아터빈 임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왜 이런 험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윌슨 박사님께서 저희를 기술 도용 혐의로 의심하고 계십니다. 임원의 얼굴이 딱딱해졌어요. 박사님, 그 정도로 확신하신다면 저희 실제 터빈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실제 터빈을 본다고 해서 설계의 핵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상세한 기술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밖에서 들리는 공장 소음이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마치 제 확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우연히 코리아터빈 연구소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창문 틈으로 들여다본 연구소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터빈 부품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새로운 설계 방식이었어요. 기존 쥐테크 터빈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블레이드 배열부터 냉각 시스템까지 모든 게 혁신적으로 달랐죠. 이게 뭐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실 벽면에 걸린 설계도들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쥐테크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설계였거든요. 한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팀장님이 10년 전에 제안했던 역류 냉각 방식이 드디어 완성됐네요. 이제 쥐테크보다 효율성이 40% 높아질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세라믹 코팅 기술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고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쥐테크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터빈 기술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성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연구소에서 본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성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구소에 가보셨다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설계 방식이 정말 독자 개발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15년간의 연구 결과물이에요. 박성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효율성 수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40% 향상이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핵심 기술입니다. 직접 보여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박성호는 저를 실제 터빈 테스트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테스트 시설에 들어서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400메가와트급 터빈인가요? 네, 저희가 독자 개발한 KT400 모델입니다. 터빈의 크기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정교함이었습니다. 블레이드 하나하나가 예술품처럼 정밀하게 제작되어 있었거든요. 이 세라믹 코팅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저희 소재 연구팀이 나노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기존 코팅보다 내구성이 2배 높아요. 박성호가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을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블레이드 냉각 시스템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역류 냉각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냉각 효율이 50% 높아졌어요.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이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효율성 지수가 GTEC 최신 터빈보다 확실히 높았어요. 이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독립적인 검증기관에서도 확인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GTEC 기술이 한국 기술에 뒤처지고 있었거든요. 연소기 설계는 어떻습니까? 완전 새로운 방식의 다단 연소 시스템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기존 대비 60% 줄였어요. 박성호가 보여준 기술 자료들은 하나같이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선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15년간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말이에요. 박성호의 눈에 깊은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포기라는 걸 모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도전하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독자 개발인 건가요? 당연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테스트 현장의 웅장한 소음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한국 기술력의 힘찬 고동소리 같았어요. 윌슨 박사님, 제 연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성호가 저를 자신의 개인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벽면 가득히 연구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난 15년간의 연구 일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거예요. 저는 그 방대한 자료들을 보며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수천 장의 설계도, 실험 결과, 실패 분석 보고서들이 가득했거든요. 2009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네, 당시에는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주변에서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박성호가 초기 연구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잡해 보이는 초기 설계도에서부터 점점 정교해지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걸 혼자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저 혼자였어요. 하지만 점점 동료들이 합류했습니다. 다들 불가능한 꿈이라고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벽면에 붙은 사진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밤늦게 연구하는 모습, 실험 실패 후 좌절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의 환호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특허 자료들도 보세요. 박성호가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제목을 보니 모두 독창적인 기술들이었어요. 그것도 수백 개나 되었습니다. 이 모든 특허가 독자 개발인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손으로 만든 기술들이에요. 저는 그 특허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GTEC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방식들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윌슨 박사님, 8년 전 대한중공업과의 일 때문에 저희를 오해하고 계신 거죠?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도 미숙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한 번 경험으로 한국 전체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박성호의 따뜻한 미소에 저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연구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제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성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팀장님, 어제 보여주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한국 기술을 무시하고 기술 도용이라고 단정했죠. 박성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아니에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15년간 밤낮 없이 연구하며 이런 혁신을 이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쥐테크 같은 선진 기업들의 기술을 연구하면서 말이죠. 박성호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본사에 돌아가면 이 모든 걸 정확히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놀라운 기술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요. 그날 오후 저는 코리아터빈 임원진들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터빈 기술은 저희 쥐테크보다 앞서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제가 쥐테크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부산의 모습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는 혁신과 열정이 넘치는 도시로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즉시 쥐테크 본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임원진들을 경악시켰어요. 정말 확실한 겁니까, 윌슨? 네, 확실합니다. 코리아터빈의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쥐테크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수한가요? 효율성이 40% 높고 내구성은 2배 이상입니다. 게다가 환경 친화적이기까지 해요.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완전히 독자 개발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접근법으로 만든 거예요. 몇 달 후 코리아터빈의 터빈이 세계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센세이션이었어요. 전 세계 발전소들이 앞다투어 주문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쥐테크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코리아터빈으로 갈아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긴급 임원회의에서 CEO가 물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코리아터빈에게 기술 협력을 제안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협력이라니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 코리아터빈이 이 분야의 기술 리더거든요. 결국 쥐테크는 코리아터빈에게 기술 라이센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우리가 한국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거죠. 윌슨, 당신이 코리아터빈과의 협상을 담당해 주세요. CEO의 지시에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박성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쥐테크가 코리아터빈의 기술을 라이센싱 받고 싶어 합니다. 박성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예전에는 저희를 의심하셨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코리아터빈의 터빈 기술은 전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저는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놀라게 만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박성호가 선물로 준 작은 터빈 블레이드 모형이 놓여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끈기와 열정,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 테니까요.